별을 보는 곳이다. 지금의 천문대의 역할을 하는 곳이죠. 신라시대 그 당시에는 이곳에서 별을 보면서 점을 쳤다고 해서 점성대, 점성단이라고도 하나, 어찌됐건 간에 별을 관측한, 그러니까 하늘을 관측했던 용도가 이제 크기 때문에, 목적이 크기 때문에 첨성대라고 현재 국보 3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동양,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덕여왕 때 만들어져서 1300년, 40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요. 일부러 해체를 해서 수리한 적도 없고요. 신라시대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네. 높이는 10m가 조금 안 됩니다. 건물 3층 정도 높이가 되고요. 신라시대 당시에 선덕여왕은 왜 이 첨성대를 만들었을까? 선덕여왕은 왕이지만 당시에는 여자왕, 최초의 여자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도대체 신라라는 나라는 얼마나 약한 나라면 여자가 왕이 되냐며 많이 무시를 했었었죠. 그래서 선덕여왕은 이렇게 하늘을 관측을 하는 곳을 만들고, 하늘을 관측하면 무엇을 알 수 있죠? 날씨를 예측할 수 있죠.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날씨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당시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았겠죠. 그렇게 농사, 내가 이제 밥 벌어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날씨라는 정보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왕권 강화를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첨성대는 단순히 그냥 별 보려고 만든 건 아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관측을 했을까요? 중간에 네모난 출입구 있습니다. 네모난 출입구입니다. 어떤 이제 학생들이 와가지고 개구멍이라고 하는데 출입구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고 해요. 출입구 네모난 부분 중에서 밑에 있는 돌에 양쪽에 V자 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사다리를 오랫동안 걸쳤던 흔적이다 라고 해서 사다리를 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뚝 떨어지면 안 되겠죠. 출입구 바로 아래쪽까지 첨성대 안쪽은 그냥 땅이랑 똑같아요. 돌, 자갈, 숯,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을 꽉꽉 채워놔서 땅이랑 똑같아요. 중간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출입구 위쪽에 그 첨성대 원주부 둥글게 돌이 쌓여져 있는 부분에 돌이 툭툭 두 개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이나요? 첨성대 입구 위쪽에 네, 보이시죠? 장대석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반대쪽까지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첨성대 사이를 관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장대석까지 사다리를 하나 또 걸치고 제일 꼭대기 정자형 두부, 정자부까지 사다리를 하나 또 걸쳐요. 사다리 3개를 이용해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관측을 하는데, 일관이라는 벼슬을 가진 사람만이 망통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별자리를 관측을 했다라고 하는데, 망통은 대나무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뭐 확대가 되거나 그렇진 않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대나무 통, 그러니까 양쪽에 다 뚫려 있는 하나의 별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망통이라는 기구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 2인 1조, 2명은 같이 올라가서 한 명이 관측을 하면 한 명은 옆에서 기록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이 첨성대는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 이런 1300년을 버틸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을 만들게 되었냐면은, 일단은 제일 처음 그 집안을 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제 다져서. 그래서 그냥 이제 지방 공사를 했다는 건데, 땅을 한 1.5m 정도를 파요. 좀 이제 넉넉히 파고 거기에 돌과 자갈 이런 것들을 또 꽉꽉 채워 넣습니다. 첨성대 아래쪽 땅은 그냥 땅이랑 달라요. 그죠? 그렇게 채워 넣은 다음에 땅 속에 기단을 하나 깔고, 땅 위에 기단, 제일 네모난 밑에 기단 하나 보이시죠? 근데 땅 속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둥글게 돌을 쌓게 되는데, 이렇게 돌을 쌓은 구조도 이 돌들이 평평하게 둘러싸여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돌과 자갈들이 또 채워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돌들 그저 잡아주고, 이 밖에 있는 돌들은 이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그러니까 위로 빠지기보다 안쪽으로 점점점 눌러져서 더 단단해져, 더 꽉꽉 조아주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을 짓는 형태가 굉장히 대단했다, 그 당시 굉장히 과학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라시대 당시에는 이곳 앞쪽으로, 우리 뒤쪽으로 보이시는 저기 언덕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 저기가 바로 월성입니다. 이제 신라시대 왕이 살던 궁궐. 네.
현재는 발굴 작업하고 있고 건축물이 남아있거나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는 동궁, 동쪽에 있는 궁궐 동궁 먼저 다녀오셨죠? 여기가 바로 월성입니다. 그래서 월성 앞쪽으로 큰 지금의 왕복 40차선 정도 되는 아주 큰 주작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었다고 해요. 첨성대 옆쪽으로. 그 길에 오랜 시간 동안 무거운 것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또 우리가 차 타고 내렸던 도로가 있죠. 거기가 일제시대 때는 철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설치한 철길에 또 무거운 기차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첨성대 자체는 멀쩡하지만 첨성대 주변에 땅들이 살짝 내려앉았어요. 첨성대 뒤쪽으로. 그래서 무너지거나 한 적은 없지만 뒤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에 지진 나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그것에 의해서는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수치상으로는 뭐 조금 몇 미리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괜찮고 그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얘가 이제 뒤쪽으로 살짝 기울었다. 그래서 출입구가 있는 남쪽 제일 밑에 이제 기단 부분, 모서리 부분을 보면 뒤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앞쪽 기단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땅속에 있는 기단이 보여요. 뒤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기울어진 게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셔가지고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여기 이제 한 바퀴 둘러보시고 다시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이동하시면 되시고 다니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주시면 됩니다.